네, 여의도의 영업비밀을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민 전 국회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애완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강아지가 정치권에 좀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좀 나흘 만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일부 언론을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알고 있는 뭐 애완견, 뭐 경비견 이런 식의 언론 용어를 써가면서 지적을 한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게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달라. 너무 애완견 얘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리킨 이제 손 말고 달을 봐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수도승이에요? 예. 뭐 도사예요? 네. 괜히 엉뚱한 얘기하고 예.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당의 그 공범자들, 그 맹종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일관되게 딱 잡아떼고 예. 우기고 네. 버티고 안 되면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상대가 잘못 오해한 거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보더라. 보더라. 예. 지금 분명히 손가락 얘기했잖아요. 뭐 손가락이라는 거 다 알아들리고 언론에 대해서 비하한 발언이고 네.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비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자기가 법정에서 할 얘기는 항소 이유서나 법정에서 다투면 될 얘기지 왜 언론이 본인의 그 항변 변소를 그걸 기사화해야 됩니까? 의무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이번에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민주당의 양모 의원 또 추모 의원 예. 양문석 추미애 의원. 예.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신. 예, 그게 저도 네. 좀 비겁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양문석, 예. 추미애 네.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예. 더 하죠 더.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부류들, 이재명과 공범자들, 네.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고 예. 개딸 당임을 아주 증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 네. 그 본인들이 지금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맹견 아닌가요? 맹견이다. 추미애 이재명의 의원이 맹견. 예. 그냥 물어 그러면 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뭐 사실 이 대표가 물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다퉈서 글도 올리고 말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이 어제 올린 글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언론에 대해서 개를 빗대는 네.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학계에서도 하는 얘기고 근데 언론을 부르는 별칭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애완견이라는 얘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아무 말이나 다 갖다 붙이는 건데요. 예. 젊은 애들 사이 용어에서 개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죠. 네. 개 좋아. 그렇죠. 예, 개 더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참 좋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그 회자를 개자로 바꿔서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 면전에 대고서는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많이 부릅니다만 예. 그걸 기분 좋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 얘기를 던지고 나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대한민국 언론 전체를 애완견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막말이지 않습니까? 그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서 본인이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는 건 나의 언론관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이라고 하는 게 과거 보수 언론 폐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예. 옛날 지방선거 끝났을 때인가요? 언론에서 다 인터뷰하니까 선거 끝나서 개표 방송할 때였던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니까 인여를 확 빼버리고 인상 쓰는 장면들. 네, 저는 맞아요. 그 장면이 아주 뇌리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꽤 비겁하게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를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 발언하기를 좋아해요. 네. 과거 대선 때도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사람. 근데 지금 애완견은 언론인도 국민이고 그렇죠. 이건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이 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을 사실상 개돼지로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 딱 좋은 프레임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사과하고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특정 언론이 누군지를 밝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본인들이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특정 언론은 어딘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뭐 언론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묵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예.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망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되고 네. 이거는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흔히 쓰는 징벌적 배상. 예. 오히려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 해서 이런 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해가지고 네. 그냥 알고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때를 예. 알지. 아니, 세상에 알거지로 만들어야 가장 된다. 야비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 너 나쁜 놈들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가 막 이제 항의 받으니까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중에 몇몇만 그렇다는 거야. 예. 얼마나 비겁하고 야비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행태가. 내가 말한 건 정말 일부인데 왜 전체들이 다 난리야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양문성 의원인 것 같아요. 뭐 기자랑 이제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 이런 표현도 쓰고 어제는 특정 언론을 좀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게 국회 내에서 첫 조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양문석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를 했거든요. 예. 이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먼저 했으면 좋았을 법한 조치인데 개혁신당이 아무래도 가장 발빠르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방송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예. 즉각 이재명 대표 애완견 발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지려고 하겠습니다만 국회 윤리만 가면 하세월입니다. 여기에 그렇죠. 너나 없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여기에 대한 정리는 잘 안 됩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당내에서. 네. 국민의힘이 작년 이맘때 조금 전이었군요. 전대 끝나자마자 두 최고위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이 집중 포화를 했고 예.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최고위원 지도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맹공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다 얘기를 하니까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두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윤리심판원에서 다루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본인은 이리저리 피해가잖아요. 근데 피해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문석 의원. 예. 이걸 어떻게 피해갑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대상으로 기레기라고 아예 그냥 규정을 져서 애완견도 품격을 높여준 거라고 네.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그럼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모두 양문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근데 없다고 조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 예. 여론이 국민의 그 잣대가 엄중하고 아주 그 책임도 묻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하도 이재명과 그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이런 못된 행태를 보이고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반복되니까 사실 둔감해지죠. 예. 또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 또 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죠. 뭐 대장동 건, 뭐 백현동 건, 예. 뭐 무슨 뭐 공직선거법 아주 뻔뻔하게 뭐 아는 걸 모른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네. 이번에도 뭐 대북 송금 그 건 판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자기 재판도 아니잖아요. 왜 남의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콩볶아 먹듯이 난리가 나듯이 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면은 양심 고백을 하고 좀 부끄럽고 고개를 수그리고 다녀야지. 오히려 빳빳이 들고 우기고 버티고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언론에 탓하고 언론이 민주당 대변지가 아니잖아요. 예. 이재명 대변지입니까? 네. 그럼 광고를 하든지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본인이 돈 내고 하든지. 예. 기자들이 어떤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바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도 일부 언론에 대해서 말했는데 전체로 근데 오해하게 저는 했다 이 정도로. 예.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그렇게 이재명과 그 민주당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막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그러는데 언론에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범죄에 대한 그런 관련된 거를 그쪽의 주장을 많은 양을 할당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뭔가 저 지금의 제1당이고 정치권의 원내 1당으로서 또 장차 유력 대선 후보고 예. 그렇게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강하게 어필하고 하니까 그런 걸 무시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그 심층부에서는
움찔하고 예. 오히려 언론 보도를 제가 보니까 여기 방송 저기 방송 할 거 없이 그 굉장한 양을 반론이 그 이재명 많이 대표의 가기 항변을 시작했어요. 예. 반론이 아니고 항변을. 너무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똑같이 그와 대비되는 어떤 내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 내용을 적시를 해주든지. 예. 근데 그런 거를 균형 있게 안 하고 그냥 한쪽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것 또한 경계해야 될 일이다. 뭐 지금 민주당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1야당도 센 권력이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견제받는 기구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언론중재위도 있고 방송 같은 경우는 네. 방심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전략을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동참을 요구를 했거든요. 왜 본인들은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국민의힘 참여를 압박을 하면서 민주당은 이런 윤리위 제소권에 대해서 할 말을 못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예. 천하람 의원은 알면서 알면서 거기 이재명 당인데 이재명 본인이 자기 자행일을 하겠어요? 동조할 의원도 없을까요? 아이고 그런 당이면 싹이 이만큼도 있을 리가 없죠. 예. 다 근데 천하람 의원 굉장히 똑똑한 의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알면서 국회 그런 들어가더니 거, 예. 멍청해졌나. 알면서 그런 거죠, 뭐. 예. 네? 알면서 그렇죠. 일부러.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기대할 걸 기대하고 얘기를 해야지. 예. 기대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해서 네.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괜히 희석시키는 겁니다. 희화하고.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말만 툭 던지지 말고 예. 사실 그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공조해서 같이 이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랑 같이 한 자리에 서 갖고 좀 적극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낼 때 그래도 개혁신당이 중간 진영에서 이쪽 저쪽에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한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얘기는 메시지는 좋게 냈습니다만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 내용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 그럼 그다음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되잖아요. 네. 거기까지 좀 같이 갔으면 좋겠고 예.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 발언을 꺼내면서 나왔던 이 전략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막말로 프레임이 옮겨가요. 예,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언론관, 민주당의 언론관,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노종면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양문석 뭐 의원, 여러 네. 의원들이 있으니까 초점이 분산되거든요. 핵심은 뭐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이 핵심인데 이 시선을 흐트러뜨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그래서 들기 오히려 어렵습니다. 아까 네. 이상민 의원 하신 말씀도 그거인 것 그 같아요. 대북 송금이 핵심이고 여기에 똑같은 판사가 다시 한번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서 이건 이재명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한다.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자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도가 한 달에 한 번씩 갤럽이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화영 부지사 판결 이후로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를 다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시선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에 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전부 언론과 각을 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걸 모를 리 없으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런 일들을 가져가게 되면 이게 정당이냐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시선을 돌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을 하고 있긴 한데 법사위가 마치 이재명 대표의 로펌처럼 됐다. 이런 공세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여론전을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먹히고 있느냐는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예.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그 위진교사에 대한 녹취 파일, 녹취 파일을 튼다든지 네. 뭐 이렇게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네. 건데 그 녹취 파일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이제 공개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국민들께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보는 것과 예. 실제 목소리를 듣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명품 백 문제도 이게 영상으로 나와서 국민한테 보여지니까 이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오듯이 이제 그런 효과들을 좀 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위준교사 재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곧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위준교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라고 보고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쏟아내고 있는 애완견 발언부터 이 굉장히 위험한 언론관 등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 이게 만약 거꾸로 국민의힘의 이슈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구 하나 정말 부러져서 주저앉을 때까지 민주당은 끝까지 갔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단일 대우성 그 대응 이런 부분들은 언론인들이 보시기 좀 약간 아쉽지 않을까? 그냥 그때그때 논평이 나오기는 하던데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로 이게 여당 의원이 만약에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애완견이라고 네.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좀 반대 상황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예 뭐 정치권에서 예. 퇴출되겠죠. 예. 곧바로. 그러니까 그런 그 민주당은 아주 그냥 끈끈하게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그냥 아작을 내죠. 예. 뭐 반복하라. 그러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네. 이거 신봉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냥 좋게 말하면 점잖을 수도 있지만 악착 같은 게 부족하고 네. 끈덕지게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서 끝장을 봐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근성에서 약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당력을 총들여서 특히 의원들이 예. 지도부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네. 의원들 개개인이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의원들- 일단배 가능하죠. 예. 숫자 적은 거가 어려움이긴 하지만 그게 예. 결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사법 방해라고 주장을 하는 뭐 이런 걸 저지하려고 특위도 만들고 오늘은 대법원까지 방문을 해서 재판을 좀 빨리 처리를 해달라, 빨리 좀 결론을 내달라 이런 촉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보는 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치권이 자꾸 뭐 검찰 쫓아가고 법원 쫓아가고 예. 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땐 식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일보인가요? 어느 보니까 비교를 잘한 게 있어요. 예. 그것만 숙독해서 네. 숙독을 해서 밑줄 긋고 숙독해서 그거를 방송이든 또는 개인 SNS든 전원이 다 나서서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보면 어느 의원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기사화된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나왔어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대북 송금 사건에 어떤 게 쟁점이고 했으면 그건 다 숙독을 하고 숙독을 하고. 언론에서 잘 정리해 놨어요. 예. 그 애완견이라는 언론들이 예. 잘 비교를 제가 볼 때는 아주 균형 있게 비교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균형 있게 비교를 예. 하죠. 취재되면 그것 반론도 때문에 담고 뭐 이렇게 공부 하고. 제가 예. 일부러 찾으면 그거 저기 할 수 있는데 잘 정리해서 스크랩 딱 하면 그거 하면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것을 국민의힘 의원 하나하나가 무장을 해서 예. 거기에 자신이 그런 걸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사명을 갖고 예. 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원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 그런 그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도 전략이지만 전당대회로도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좀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막판 고심에 들어간 모습인데 사실 뭐 취재된 걸로 보면은 이르면 내일쯤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지금 굴러가는 지금 뭐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도 다 원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거를 대처하려면 원내는 한계가 있다. 이게 누가 봐도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나경원 예. 의원 얼마 전까지 원외였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원내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은데 그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이고 예. 저기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원내가 돼야 된다. 네. 현직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현직이 아니면 전쟁터가 말하면 그 국회 아닌데 예. 국회 안에 아닌 밖에서 어떻게 진두주의를 하겠느냐라고 예. 하는데 국회의원이 눈에서 보면 국회만 보이죠. 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 아닌 곳이 더 넓고 광활합니다. 네. 본회의장 그리고 밖이 더 넓다. 그러면요, 국민들이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초나 뭐 고충 이런 등등은 국회 아닌 곳에서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예. 그런 현장이 더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원내다 원외다라고 해서 그걸 구별짓고 차별해서 당 대표는 원내야 된다. 그것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원외는 국회에서만 보는 시야를 넘어서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더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반드시 뭐 원내가 더 좋다, 원외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그거는 당 대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원외인지 원내인지는 본인이 더 강점을 더 살릴 생각을 해야지. 남 뭐 이렇게 뭐 원외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끄집어내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의원님이 나름의 예. 바야흐로 원외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원내 정치의 핵심이시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죠. 내가 그러고 예.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내가 예. 보니까 네. 내가 현직일 땐 잘 몰랐는데 예. 네, 서럽죠. 현직일 땐 국회 드나들 때는 그렇게 크게 뭐 거리낌이 없었어요. 네.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하고 예. 뭐 그리고 다른 분들 이렇게 하면 쭈뼛쭈뼛하는 분들이 있으면 왜 그러고 하냐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막상 이제 원외가 전직이 되시니까. 됐잖아요. 네. 예. 국회를 이렇게 보니까 낯설어요. 그리고 벌써요? 국회의 네. 정문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 문턱이. 예. 그게 차마 못 들어가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데 네. 다른 사람 더 하죠.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차별화 지점이고 나의 강점은 원내에 있다는 거다. 뭐 이걸 좀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나경원 의원도 마음을 굳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이 뭐 그렇죠? 시시각각 예. 달랐겠습니다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나올 확률이 거의 100%에 수렴한다 이렇게 네.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원내의 이슈는 꼭 한동훈 위원장이어야 되나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원내의 마음을 잡아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차별화 대립각을 세우겠다 정도로 아마 판단을 했을 거고 네. 그러면 과거 한 몇 년 전에 나경원 의원이 나왔던 전당대회가 이준석 당시 대표가 됐던 예. 전당대회 이때 당심 당원들의 투표는 나경원 대표에게 꽤 많이 쏠렸거든요. 예. 근데 여론조사를 돌리니까 계속 차이가 나서 어차피 대표는 이준석 쪽으로 쫙 흘러가고 있었는데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더라도 당원들의 투표는 또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류들을 바탕으로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들을 거의 잘 못 샀어요. 예. 당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면들이 있죠. 근데 네. 정치는 상대적인 게임인데 지금 그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당원들이 싫어하냐?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구도를 현재로 딱 깨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가 구도긴 합니다만 여기에 반대되는 대척점의 구도에서 나머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긁는 것보다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원내 당대표, 원외 한계 이렇게 하면 원외 정치인들이 딱 듣는 순간 일단 기분이 조금 상하거든요. 사실 일단 원내에도 표가 있지만 원외 위원장들도 표가 있고 예. 뭐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게 예. 괜히 뺨 맞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예. 이분법적 아니 예. 네. 제가 나경원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연수원도 사법연수원도 동기고. 아 동기시군요. 예. 우리 친한데 왜 갑자기 저기 원에는 뭐 자격이 좀 부족하고 좀 띨띨한 사람인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게 잘못 보는 시각. 그거야말로 진짜 시각이 삐뚤어진 시각이죠.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셨을 텐데 일단 이상민 의원이 많이 서운하신 걸로 좀 말씀 그러니까 내가 전달 또 드려야겠어요. 예. 얼마 전에도 밥도 같이 먹었는데. 예. 그 나경원 서운하시다. 의원의 생각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바둑 한도를 뒀을 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떤지 고민해야 네. 되거든요. 이게 아니, 정치는 그러니까요. 당연히 예.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럼요. 상대가 네.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거죠. 네. 예. 지금 근데 나경원 의원이 친윤계 지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뭐 특정 계파의 그게 아니라 모든 계파의 표를 얻어야지 대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건 친윤계에서는 계속 그건 얘기가 제가 볼 때 나오다 공자 보니 말씀이고 예. 친윤계든 비윤계든 뭐 그 관계없이 하여간 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좀 더 강건한 네. 그쪽의 그룹이 저 나경원 의원을 돕는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뭐 일단 표는 바꿔봐야지. 표는 바꿔봐야죠. 네, 나중에 네. 어떻게 하고 하겠다. 예. 근데 구도가 그러면은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한 번도 본인 스스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난 반윤이다 한 적이 없는데 네. 은근히 좀 비윤처럼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마치 구도가 친윤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한동훈 뭐 친한계 간의 대결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구도가 그렇게 짜여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프레임을 좀 한동훈 위원장도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나경원 대표 의원이 만약 나오게 되면 간단한 선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대한처럼 지금은 무조건 가는 분위기지만 또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게요. 예. 지난번 전대를 나가 보니까 여론조사는 인구 비중을 갖고 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서울이 1,000만 인구, 경기도는 그 숫자가 더 많고. 근데 여기서 표를 많이 받게 되면 지방에 있는 인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인구 비중의 수도권 표심이 여주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예. 근데 당원들의 실제 숫자가 우리 한 80만 정도 책임 당원이 있다 그러면 당원들의 숫자는 수도권과 영남 지역이 게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포집되어 있는 영남 같은 경우는 또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앞서 현역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런 포석을 두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읽는 걸 고민하더라도.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서 가다가 영남권에서 만약 나경원 중심으로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인기가 많은 대세론이 있다 하더라도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때 중요한 건 최고위원 후보군들을 이른바 비윤으로 분류되는 딱 이렇게 비슷한 색깔의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네. 이게 한동훈 대세론으로 무조건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가서 리더십을 지키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상황이 약간 비등비등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면 최고위원 후보군들은 TK 지역이나 영남권을 무조건 땡겨와야 됩니다. 나랑 색깔이 다르더라도. 그게 전략성을 맞아요. 예. 지난번 선거 때 저는 김재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생각했는데 뚜껑을 까서 보니까 TK 영남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TK 후보가 유일했죠 그때. 예, 안 나올 경우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사실 네. 좀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긴 해야 되겠네요. 만약 여기 한동훈 예. 위원장이 수도권, 뭐 충청의 장동혁 의원 이렇게 딱 포지션을 잡아서 갔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유일한 TK의 최고위원 한 명과 손을 잡고 나옵니다. 그럼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은 선명한 개혁, 그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의 혁신 예. 이쪽으로 키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적정 수준의 포석을 두고 어느 정도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둬야 될지 아마 예. 이런 고민이 마지막 막판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네. 좀 더 이제 복잡한 고민이 있겠군요. 국민의힘 예. 당원이나 지지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지금까지의 2년 동안의 평가가 예. 당원 입장에서도 썩 그렇게 좋은 평가는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네. 들어보면 많은 꾸지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세게 들어였고 네. 국정을 거기에 뜻에 맞춰서 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고 뭐 툭하면 대립 갈등을 하는 당에 아무리 여당이지만 저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과 손목기를 하고 이렇게 대립 갈등을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대통령을 정부가 민심에 부합하게끔 견인도 하지만 적당한 때는 또 힘도 대주고 네. 이런 정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 그건 저부터도 그런 사람을 그런 후보를 당연히 선호를 하고 네.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수의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국정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국민의힘에 결국 도움이 지방선거나 되죠. 예. 총선에도 갈 네.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권 재창출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정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동훈 그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를 한다 이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좀 들은 얘기로도 뭐 그 당청 관계는 기싸움을 하는 관계는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정말 시비 걸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럼요, 그건, 건강한 예. 조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저희가 근데 이거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꾸 친한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그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진중권 교수, 신지호 전 의원 이런 분들이 SNS 상에서 좀 설전을 이어가면서 약간의 좀 신경전이 좀 계속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글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서 시작된 게 뭐냐면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보수 정체성을 문제 삼으려는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에는 어떤 이 당의 어떤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김경률,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누가 들여온 사람이냐의 공방이 벌어졌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영입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들어보니까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김경률 회계사를
영입을 하려고 했다더라. 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두 사람의 좀 신경전인데 저런 거는 지금 당내 분위기에 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은 미래를 계속 가고 있는데 예. 자꾸 과거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김경률 회계사를 누가 데려왔냐? 이 공방이 지금 갑자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에 한동훈 위원장과 가깝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예. 다만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라디오에서 촉발시켰던 김건희 여사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이 보수 진영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이 도화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내부에서 하게 된다면 바깥에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장대소하고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을 시간에 예. 앞서 얘기했던 애완견 발언에 집중 포화를 하는 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예.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결국 전당대회에서 이런 프레임과 포석을 넣으면 저쪽이 좀 흔들리겠지. 전략적으로 보면 어떻게 당심의 표를 갖고 올지를 많은 전략가들이 잘합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다. 도대체 웰빙 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예. 이 정도의 전략가들이 포진돼 있다면 당을 살리면서 대통령 지지율 끌어당길 수 있는 묘책들이 다 머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SNS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헛헛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지금 양쪽 중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빠지는 수 있는 함정이나 늪은 자꾸 이념적 또는 보수의 뭐 정체성 운운하는 겁니다. 네. 물론 보수가 지향하는 뭐 이렇게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지키고 개성 발전해 나가야 되지만 그거에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 정말 교조주의가 돼버리고 네. 본말이 전도 돼버린다.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아마 직후에 한 발언인데 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촉발의 원인 배경도 됩니다만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답을 왼쪽에서도 찾고 오른쪽에서도 찾겠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수 보낼 얘기예요. 좌쪽에 있는 사람이든 우쪽에 있는 사람이든 예. 뭐 민주당 쪽에서도 박수 보낼 테고 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정답이 있으면 네. 왼쪽에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하는 게 맞는 태도지. 네. 정답이 왼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는 보수니까 오른쪽 가야 된다고 우회전만 계속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실용적으로 견지를 해야 될 태도다. 네. 그거는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 예. 자꾸 그 저급한 하수들의 그 이념에 늘에 빠지듯이 지금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하는 모양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념에 늪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변종이 돼가지고 사당화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에 전철을 밟지 않는 걸 경계심을 갖고 예. 국민의힘은 실용적으로 나가야 된다. 예. 일단 김경률 회계사가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인재영입위원회 제안에는 응하지 않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하려고 했을 때는 거절을 했고 그 이후에 비대위에 합류했다 뭐 이런 정리인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저희가 김병민 전 최고위원을 마지막으로 좀 뵙는 날이라서 네. 인사를 좀 드릴까 하는데 저는 마지막 아니죠. 예, 저희 계속 봐야 되죠. 저도 예. 동반 사퇴하는 줄 알고. 예,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네, 가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아유, 좀 각오를 여쭙고 싶은데요. 예. 여기서 근데 오세훈 시장 뭐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부시장으로 네. 데려가시네요. 큰 정치인은 저는 그런 정치인이 큰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죠? 무조건 맹목적인 충성과 맹목적인 찬양 이게 대한민국 정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지 좀 시간이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2020년 총선 때 광진 가불에 같이 출마하기도 했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제가 대변인으로 한 2달 가까이 현장에 같이 누비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기도 했는데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상황을 같이 얘기하면서 정치적 변화를 같이 끌어나가는 게 예. 저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을 또 생각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번에 정무부시장으로 함께 일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아서 네. 7월 1일부터 일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바로 여기 채널A 옆에 건물에 있으니까 네. 차장님 자주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건
우리 여기 정치 시그널 예. 예, 우리 진짜 애청해 주시는 분들 못 만나는 게 아쉬운데 네.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서울시 핫한 뉴스를 만들어서 핫한 출- 뉴스로 부시장님으로 예. 나오시면 되니까요. 예, 출연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 좋은 뉴스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광화문의 영업 비밀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